안녕하십니까. 정권투자권유 자문인력 기본서 강의를 맡은 강성국입니다.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저랑 아마 거의 구면일 겁니다. 일부 이제 신입 직원을 제외하고는요. 다른 과목에서 또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증권을 가지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번 또 실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실패라는 게 뭐 이유가 뭐 딱 한 가지죠.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입사를 하실 때는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되게 다 이런 정도의 시험은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이 100점 만점인데 우리가 70% 이상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되고 또 이 과목마다 이 과락이 있습니다. 이 반을 맞춰야 돼. 반. 그러니까 이 과목당 50점 미만 과락이 있어요. 제 경험으로는 물론 이제 오프 수업 등에서 이제 수강생하고 얘기를 하죠. 그 1과목에서 이 과락이 많아요. 실제로 이제 어렵다 그러고 시험 결과도 그렇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락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들의 IQ로 분명히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경기 분석은 경제학을 배우신 분하고 안 배우신 분의 차이가 커요. 여기 보면 어떤 이론이 나옵니까? 아담 스미스의 이제 고전 학파가 있고,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 때 케인즈 학파, 그 다음에 이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학파, 그리고 루카스 비판을 해.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죠. 루카스의 그 새 고전 학파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맹퀴의 경제학 그래가지고 새 케인즈 학파,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. 거기 보면은 이 용어들이 이제 가격의 경직성, 이런 말, 신축성,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가격이란 뜻도 이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가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경제학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우리가 뭐 PER인가 PBR,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펀더멘털 이제 분석이니까 고던의 뭐 배당평가 모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공식을 넣어가지고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, 이게 참 머리 아파 이게요. 왜냐 그러면은 이 다오 이론에서 한 개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한 개 나오고 사케다 전법에서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로 들어갑니다. 캔들로 들어가면은 뭐 흑산병, 적산병, 뭐 삿바형, 뭐 까마귀형, 뭐 샛별형, 뭐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, 이게 또 돌아가면서 나와요. OBV가 나오기도 하고 뭐 VR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암기 과목이 많은 데 비해서 점수 비중이 너무 낮더라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그러면은 주로 IPO죠. 상장하는 거요.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입니다. 그런데 이 과목은 말이죠. 이 과목은 여기 이제 그 4과목에 이 자본시장법하고 회사법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. 이게요.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. 중복이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 법 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요거를 보면요, 이게 좀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회사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법대 교수님이 쓴 것 같아요. 이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가 됩니다. 200페이지인데 문제는 6개야. 이거 읽으면요, 한 페이지도 읽기도 전에 졸립니다. 그래서 여기는
거꾸로 들어가야 돼. 거꾸로. 우리가 뭐 두괄식, 미괄식 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 바텀업, 뭐 톱다운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 공부 방식을 이거를 먼저 하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면요. 이 공부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게 빤하거든요. 뭐냐면은 뭐 프레젠트 밸류 구하는 거, PV 구하는 거, 그 다음에 듀레이션 구하는 거. 이 공식 뭐 듀레이션 공식 정도는 이제 외워둬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볼록도, 컨벡시티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 점수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채권 시장도 사실 이거를 그 계산 문제 갖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포기하기는 너무 비중이 큽니다. 그리고 우리가 증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분증권, 채권증권인데, 그죠? 채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채무증권이죠. 채무증권. 채무증권을 공부하면서 이 채권 시장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코넥스하고 KOTC니까 뭐 힘 뺄 필요가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무윤리보다 금융상품에서 이게 너무 많아요. 이게 상품이 뭐 ISA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이 뭐 잘 나오죠. 그리고 일몰에서 없어진 상품들도 사실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뭐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업실무야 이제 대고객 마케팅이죠. CRM 이런 건데 여기도 은근히 또 이게 틀려서는 안 되는데 조금 이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협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험을 출제하는 데니까 좀 승리 있게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게 네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.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잘 나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보면은 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. 조사 분석자의 뭐 조사 분석 자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하고 고객하고 밥 먹을 때는 뭐 3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요. 몇 가지 전형적인 게 있어요. 증권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이게 이제 이 국세기본법하고 이게 우리 소득세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거요. 그거하고 이제 상증, 상속하고 증여가 조금 어렵습니다. 이게 나오면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 빈출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OT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중요 문제를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.